JS 장기투자. 네, 2024년 1월 첫 영상은 역시나 2023년 1월 한번 투자 결과 정리예요. 첫 번째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볼까 해요. 연금저축 중에서도 저는 연금저축을 세 가지로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KCGI 그 자산운용이죠. 예전에 메리츠 자산운용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KCGI 요거 계속 이어서 투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셋플러스라는 그 자산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강방천 회장님 했던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그 명품 주식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ETF예요. 그래서 ETF는 이제 미국 S&P 500, 그다음 나스닥 100, 그리고 한국은 BBIG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자산운용 랩들은 그 1년 단위의 뭐 그런 기간수익 이런 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냥 현재 지금까지 적립식으로 투자한 내용의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KCGI 자산운용 먼저 그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 많이 올리긴 했었는데 요게 이제 셀러리맨 증권 이런 거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KCGI는 셀러리맨 증권 하나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헬스케어, 그다음 차이나 증권, 이머징 마켓 이렇게 해서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생각해 보면 이제 안전적인 뭐 채권 이런 데 투자하는 그 자산운용 펀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헬스케어 쪽, 그 다음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이머징 마켓 이런 데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2023년 수익률은 아니긴 한데 지금까지 KC 자산운용 이 펀드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3.96%.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할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2019년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적립식 투자인데 마이너스 3%니까 좋은 수익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에셋플러스예요. 그래서 에셋플러스 그 펀드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글로벌 리치투게더 연금저축 이 주식 1호라 해서 요게 지금 아래가 가려졌나 여기 보이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명품 같은 것들, 애플이라든지 뭐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그 펀드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이 9.49%예요. 그래서 아까 메리츠에 비해서 이 에셋플러스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같은 기간이라 할 수 있죠. 1년 정도 그 메리츠 자산운용을 먼저 했었는데 이 에셋플러스 같은 경우는 9%대로 지금까지 적립 수익률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은 ETF예요. 그래서 ETF는 S&P 500, 그 다음에 S&P 500이 있고, 잠시만요. S&P 500이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BBIG 이렇게 있어요. 근데 BBIG가 사실 비중이 제일 커요. 왜냐면은 요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 BBIG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수익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여기 미래에셋대우 연금저축으로는 250만원 정도 넣었는데요. 이 누적자산 변동률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거의 차이 나는 게 없을 정도로 요 부분만 좀 차이가 나네요. 8월달 하고 최근이죠. 12월달 요때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코스피하고 거의 똑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BBIG 자체가 코스피에서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와 제 BBIG ETF는 비슷한 금액으로 가는 것 같고요. S&P 500이나 이 나스닥 100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거를 상쇄해주면서 요거 한번 금액까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올해 1년간 이 연금저축 ETF 수익률은 기간 수익 1년 동안 79만 6천원, 그리고 기간 수익률로는 17.7%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회 시작일 올해 1월 1일 처음에는 287만원이었는데 250만원 넣어서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53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조회 종료일 올해 마지막 날에는 617만원까지 늘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건 연금저축 계좌이기 때문에 지금 뺄 수 없고 제가 만 55세가 넘었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메리츠 자산운용 요게 가장 오래된 펀드인데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매월마다 투자하고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3%. 요 마이너스 3%의 가장 그 큰 요인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었어요. 이 메리츠 자산운용의 다른 것들은 다 플러스 수익인데 중국이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많이 까여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명품 주식을 모아놓은 글로벌 리츠 투게더는 9% 정도.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 100, BBIG에 투자하고 있는 연금 저축 ETF는 17%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대비로 비교했을 때 이 ETF 투자는 잘 선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뭐 SF플러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9%밖에 안 되는 거고, 메리츠도 좀 약간 중국 때문에 많이 까인 게 있긴 한데, 꾸준히 계속해서 특히 이런 자산운용에 제가 했던 펀드들은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명품, 요런 어떻게 보면 지수와는 좀 다르게 가는, 어떻게 보면 나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산운용 펀드들도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나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저는 55세까지 투자를 할 생각이긴 한데, 이게 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나중에 제가 이제 노인이 됐을 때는 뭔가 메리트 있기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는 연금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넣고 이제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나중에 월 수익이 많게 되면 분명히 뭔가 건강보험료 같은 걸 많이 가져갈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저만의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제 혜택만 받을 정도로 계속 넣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만두는 시점도 제 유튜브가 계속 살아있는 한 계속 매년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제는 연금저축은 그만 넣겠다 하는 시점을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다음으로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도 전년도 한번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